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여드린 건데 돈이 되는 아파트 중개 I자개자 중개사 할 때 아파트 중개 2화입니다. 9월달 두 번째 편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공인중개사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한 매물이라 그래갖고 중개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 좀 시세보다 싸거나 좀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거 한 달에 한두 개만이라도 저희한테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주신 물건들을 저희가 여기 게시판, 저희 부동산 한 매물 게시판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영상이 어떤 매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도 이 매물이 속해 있는 단지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1차적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디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 여기입니다. 핫하죠? 검단입니다. 인천 검단. 벌써 조심스러워요. 저희 또 인천 회원님들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 자, 검단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호반 서밋 1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우금이라고 그래서 호반, 우미린, 금호 이렇게 부르시던데 검단 신도시에서 그 중에 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본 정보 보시면요, 일단 매물이죠. 얘는 유형은 매매고 5.8억에 지금 일단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입주는 신축이죠. 21년도 6월에 들어왔고요. 이제 그래서 실거래가 이루어진 지는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준신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형대는 96제곱미터 공급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은 72.1, 29평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호실은 저층이에요. 26층짜리인데 그래서 저층입니다. 여기 중개사분이 올리신 걸 보니까 동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3113동이고요. 아무래도 가격대나 이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도 되는 그 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지금 호가 나온 것들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층이라고 돼 있지만 막 뛰어놀 수 있는 그 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가능하진 않아요. 내년 봄 3, 4월 정도에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2.85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갭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이거 2.85에 지금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전세가가 아니죠. 이거 2년 전, 내년 봄에 입주 가능하다고 했을 때 1년 반 전에 전세가인데 지금은 전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하나, 요거 들어가 계신 분이 나가는 건지 요거는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차법 있잖아요. 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갭 투자가 불가능하진 않은 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평면은 참조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죠. 호반섬이 일단 평면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96A가 있고 B가 있는데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 따져보면 96B형에 해당하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확장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발코니가 당연히 확장돼 있을 거고 여기도 확장돼 있겠죠. 침실 요거. 근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주방 쪽에 서비스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형, 확장형. 주방이 상당히 넓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죠? 기본적인 확장을 하셨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분양 때는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기축을 사실 때는 방문 당연히 하시죠.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장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하튼 확장이 돼 있다고 봤을 때 30평에 가까운 29평인데 방이 4개가 일단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변형 벽체 같거든요. 지금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 요것도 지금 이게 터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터 있다면 침실 안방보다 더 큰 방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침실 하나 더 있고 만약 이걸 터 놓지 않았다면 29평인데 방이 4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첫 번째 댓글에다가 해당 공인중개사분이 올리신 글을 갖다 링크해 드릴 거예요. 그 댓글 통해서 들어가셔갖고 해당 공인중개사분한테 연락하셔갖고 꼼꼼히 물어보신 다음에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가서 직접. 여하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벽이 튀어있든 안 튀어있든 전반적으로 구조로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용도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도는 나쁘지 않다. 최근에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최근에 어떤 평면도가 적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파우더룸이 따로 있어서 이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확장했을 땐 시스템장 같은 게 들어가는 거, 화장대 이런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9평 잘 빠진 평면도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기본적으로 돌아가서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을 보통 설치하잖아요. 여기는 그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를 농굴로 봤을 때 애초부터
직접 거주하시려고 샀던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여건은 물론 추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4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가격은 대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략 6, 700 정도는 할 것 같은데 4개 다 넣어버리면 모든 방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싼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여기 시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정리해 놨어요. 23년도에 5억에서 6억 선이었던 게 24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약 5천씩 올라서 5.5억에서 6.5억 선이다. 자, 확인해 볼게요. 실거래가 95B형입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21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세금 같은 거 중과 배제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 보이시죠? 여기서 요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21년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23년도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데 쭉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좀 더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보면 시세가 명확하게 나오죠. 21년도에 전고점 찍었다가 확 내려맞았다가 지금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서울은 전고점을 뚫었고 지금 이 검단 서밋 1차 같은 경우에도 23년부터 과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해소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들은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자 23년도 보시면요 4억 9천짜리도 있었어요. 5억대에서 높은 건 6억 1천 정도, 6억 300, 즉 5억에서 6억 사이에서 뭐 층별로 좀 다르겠죠.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24년 넘어오면서는 5억대가 거의 없습니다. 한 건 2층짜리가 5억 5천에 7월달에 있는데 나머지 보시면 전부 다 6억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비싼 거는 올해 거래된 곳 중에 6억 5천2백으로 보여요. 따라서 여기 정리해드린 것처럼 작년에 5, 6억 선이었던 게 지금 대략 5천만 원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요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이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들이 6억 5천5백 이런 식으로 조금 넘어서 나오고 있죠. 동일 매물 묶기 해버려도 대부분 비슷해요. 요 5억 8천짜리 저축 매물인데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소개된 그 매물이 아닐까 싶어요. 나머지 보시면 다 6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가장 싼 매물이다. 비록 저층이고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 왜 이러냐? 써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특이점. 인천 1호선 연장 아라역이 바로 내년 1년도 안 남았네요. 5월 예정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뉴스에 따르면 올해 말에 완공이 돼서 시범운행 같은 거 하고 내년 5월 달에 완전히 개통 예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인천 1호선 어디 들어가는 거냐 개발 찍어보면 나오죠. 여기 인천 1호선 어딥니까? 호반 서밋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천 1호선이 총 여기 북쪽으로 연장되는 선은 3개가 생겨요. 여기에 생기는 게 아라역입니다. 이거 좀 보이시나요?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예정이라 거리 어떻게 되냐 호반 서밋 1차 주출입구 뭐 이쪽도 주출입구인데 여기도 출입구가 하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입구까지 대략 500m가 안 됩니다. 출구가 뭐 이쪽으로 좀 놔준다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이시죠? 검단 호반, 우미린, 검단 금호, 3대장이라고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단지 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여하튼 그 중에 하나다. 1년도 채 안 남은 내년 인천 1호선 아라역이 개설됐을 때 도보 가는 거리죠. 500m면은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죠. 그렇죠? 물론 단지 내에서 동해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출입구에서 찍었을 때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 왜 검단 호반 서밋 1차가 상승 곡선을 조금씩 그려가고 있는지 요거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요거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가 그것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인천 1호선 연장선 25년 내년에 개통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의성이 괜찮아요. 초등학교하고 상업지구 뭐냐 여기 호반 서밋 1차 보시면요 학교 찍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한별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뭐냐? 아니죠. 여기가 주출입구고요. 아파트 이거 위성뷰로 보시면요 여기가 3거리예요. 4거리가 아닙니다. 이쪽에는 학교예요. 건널목 한 번만 건너면 학교입니다. 거리 어떻게 되냐고요? 학교 여기서 여기까지 130m 멀어봐야 한 200m 정도다. 바로 단지 안에 품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초품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요 개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서밋인데 그리고 여기가 아라역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왜? 여기 상업지구잖아요. 이 지역의 중심 상업지구요. 검단에 상업지구 많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중심 상업지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다만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이 상업지구를 가운데 놓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보이시나요? 가격이 안 써 있는 거 뭡니까? 아직 입주 안 한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얘네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라 개통되는 걸 기점에서 분양들을 보통 했기 때문에 25년부터 시작해서 28년까지 쭉쭉쭉쭉 들어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상업지구, 요즘 뭐 분양가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업지구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이 규모로 만든 거는 뭘 상정하고 만든 거다? 여기 전체 아파트들을 상정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단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주변만에 지금 안 들어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얼핏 보기엔 들어간 놈보다 안 들어간 놈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얘네들이 다 들어갔을 때 상정하고 만든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죠. 상가가 아직 완벽하게 편의성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전철역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즉 이 상권은 내년에 전철 들어오고 28년까지 여기 단지들, 요 주변 단지들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한 바퀴 정도 돌아야 돼요. 그 가게들 상권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지 상권이 형성될 텐데 여하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훨씬 편의성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두시면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거 초등학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상업지구 아직은 완성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적어도 앞으로 한 3, 4년이 지나서 28년까지 들어온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원이든 가게든 어떤 거든 편의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주변 입주에 따른 편의성 향상이요 생각보다 큰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투자 포인트, 단지 내에 29평 말고 32평 84형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지금 어떠냐 보시면 84형이 두 타입이 있거든요. A타입, B타입 둘 다 비슷합니다. 최근에 6억 9천을 넘어서서 7억 500, 7억 2,500이 찍혔습니다. 지난달에도 7억짜리 나오고 있죠. 7억 1,000도 있고요. 다른 타입 B타입 얘도 지난달하고 이번달에 7억 1,800을 찍었습니다. 즉 같은 단지 안에 3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미 7억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내년에 1호선이 개통되잖아요. 아라이 개통됐을 때 보통 확정됐을 때 뛴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전철 노선이 들어가고 나서 뜁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실제로 이용해 봤을 때 거기도 편의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인천 1호선 검단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단순히 인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 타고 한정거장 가면 다만 역간거리 좀 길어요.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다음 역이 어디예요? 계양역입니다. 계양역, 인천에 있는 역 왜 중요해요? 공철입니다. 이거 공항철도. 서울 가기 되게 용이하죠. 검단이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던 이유가 서울 접근성 때문이거든요. 그거 생각해 봤을 때 1호선 이거 뚫리면서 바로 한정거장 가서 계양역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근데 내년 5월에 개설되는 이 아라역에서 있잖아요. 가까운 단지들, 좀 전에 호반 서밋이 도로로도 한 500m 된다 그랬죠. 이렇게 중심까지도 직선거리가 470대인데 이렇게 돌려볼게요. 대략 500m 선에서 들어가는 단지들이 몇 개 보이죠, 그렇죠? 호금이 괜히 나온 얘기 아니네요. 다 들어갑니다. 이쪽 단지도 너무 멀진 않아요. 여기도 500m 정도 됩니다. 이쪽은 이제 건너야 되는 거 있지만 여기도 직선거리는 500m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아라역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오늘은 여기 보여드린 거지만 아라역 위로 두 역이 더 개설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서 여기는 되게 가까운 700m 정도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죠. 문제는 여기는 지금 주변이 아직 분양이 안 됐죠. 현재 요 세 개 역이 1호선 연장선 개통되는데 이쪽 역에도 주변에는 여기 검단 중앙역 풍경차 어바니티 요 정도 제외하고 밑에 일부 지역은 가까운 단지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따라서 인천 1호선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단지는 요 주변인데 괜히 호금이 아니라 그랬죠. 더군다나 뭐 말씀드리다 말았어요? 요 단지 내에서 84형 있잖아요. 지금 7억대 초중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7억 2천 정도에 이제 실거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7억 1,800이었으니까 이게 저기 개통됐을 때 어디까지 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개통됐을 때 어떤 영향이라는 거 보면은 최소한 8억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물론 그건 뭐 급격한 리만 사태라든가 이런 거 벌어지면 그건 별개고요. 8억선까지는 충분히 쉽게 갈 거다. 근데 그거하고 몇 평 차이 난다? 29평이 3평 차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억 중반대까지 갔거든요. 29형이. 그리고 32평이 7억 초반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개통이 됐을 때 아마 30평은 8억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29평 어떻게 될까? 7억선은 넘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형 차이가 25평이랑 30평처럼 이렇게 되면 1억 넘게 차이 나는 게 당연하지만 얘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이는 게 사실 서울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전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막 회복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경기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판교라든가 이번에 1화에서 들었던 미사가 조금 이제 전고점에 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호재 특히나 25년 인천 1호선 연장선 개통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5천 올랐어요. 5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풀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더 오를 거다. 따라서 더군다나 84형은 이미 7억을 돌파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건, 입지 자체가 상업지구까지 거리, 초등학교 거리, 주변 편의성 향상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괜찮은 단지입니다. 분야평가 볼게요. 일단 한별초 거의 초품하다. 좀 전에 보셨죠? 200m 거리. 그냥 앞에 있는 횡단보도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알아요. 25년이고요. 편의성 바로 앞에 상업지구 있고요. 마트는 위쪽에 풍무지역 마트가 있고 검단 마트가 있어요. 이마트하고 이제 롯데마트가 왔던데 직선 거리로 한 2k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요. 검단에서 가장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다. 기존 들어가 있는 단지 중에 이렇게 보면 편의성이야.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업지구는 향후 한 3, 4년 지나서 주변 아파트들 들어올 때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갈수록 계속 좋아질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것도 사실은 하방 경직성을 갖추게 하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단지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점점 좋아질 겁니다. 평면도는요 확장인데 서비스 면적이 넓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별 매물에 대한 거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가 얘가 작은 단지 아니죠. 1200세대 단지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면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1000세대 규모에 맞는 이렇게 나름 괜찮게 갖추고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매물 보실 때 커뮤니티 방문해 보세요. 이런 걸로 보는 거랑 직접 가보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특히나 이건 분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가면 있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분양할 때 도면 보고 가는 거랑 실제로 가는 건 정말 다릅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약점, 뭐 사실 이 지역에 이때 들어간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한데 주차가 1.26대 1입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작아 보이죠. 요거는 근데 주변 단지하고 비교해 보셔도 중대형 평형 아니면은 거의 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분석입니다. 단지 내 84형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왜? 알아요. 개통 때문에. 지금 29평도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대략 5천 정도 올랐는데 전철역 개통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주 여건은 양호합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상업지구 길 한 번 건너면 다 있어요. 상업지구도 길 한 번 건너면 되고 초등학교 길 한 번 건너면 됩니다. 학원가도 당연히 그래서 길 한 번 건너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적으로. 다만 얘는 더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주변의 단지들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3년 뒤면은 어느 정도 완성될 거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갭2가 가능합니다. 3억선. 왜냐면 이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2.8억 정도의 지금 전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재작년 정도에 지금 전세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 전세 시세가 어땠냐? 실거래가 전세도 나오죠. 그렇죠? 96비 전세 찍어보면 내년 3, 4월 내년 봄이 전세 만기면은 그러면 22년 봄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긴데요. 22년 봄 보면은 23년 초까지도 있네요. 2억 7천 8천 정도, 2억 5천짜리도 있고 이게 전세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전세가가 3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3억 4천, 3억 4천5백 이렇죠. 따라서 이거 갭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게 내년 봄에 그때 됐을 때 여기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 향후에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갭 투자 지금으로는 한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2억 8천에서 3억을 더해야지 5억 8천 정도 되니까. 다만 추후 전세 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특히나 전철 개통됐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금액은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낮아질 거니까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실거주도 괜찮고 세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다만 갭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개 대체들이 있으니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지금 이 매물이 여기 검단홈 있게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 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보다 좀 싼 것들도 주변에 있고요. 근데 요거 내년에 개통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여드린 매물도 괜찮지만 주변 매물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쪽들 전부 다 간단히 보면 시세들이 이렇게 아직 거래들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정확한 호재가 있잖아요. 내년에 들어서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상업지구가 살기 좋게 될 거라는. 그리고 사실 1호선 연장이 내년에 있지만 다른 호재들도 있잖아요. 검단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고려해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올려주신 공인중개사분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면 이 매물 말고도 딴 매물들도 좋은 거 많겠죠. 그렇죠?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다만 애들 뛰어놀기에는 그냥 저축인 것 같긴 해요. 자, 댓글에 해당 매물 게시글을 링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셨고 그 분한테 연락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직접 발품을 꼭 파셔야 됩니다. 이런 거 딱 보고 결정하고 가지 마시고요. 가셔서 많이 보시고 주변도 돌아다녀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검단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다고 해서 이걸 꼭 믿으실 필요도 없고 제가 잘못 인지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서 꼭
발품 파시고요. 연락을 하실 때 아름다운 내 집 갚기 회원님을 밝히시라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응대를 잘 해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죠. 따라서 아름다운 내 집 갚기 회원이고 여기서 영상 보고 연락드렸다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꼭 구축이잖아요. 꼭 발품 파세요. 그냥도 발품 팔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게 올라오는 매물들 갖고 좀 더 좋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